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자부부 윤무입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 서공동에 위치한 조선호텔 뷔페 아리아에 다녀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실 분은 시청역 6번 출구로 나오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보통 호텔 3대 뷔페라고 하면 신라호텔 더파크뷰, 롯데호텔 라세느, 조선호텔 아리아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번에 다녀온 아리아랑 라세느는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더 파크뷰는 조금 떨어진 장충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따라 오는 길이 달라지겠지만 세 곳 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은 괜찮은데 자차로 이동하기엔 좀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차는 호텔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 자리를 걱정할 일은 없는데 조선호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가 넓지 않아서 큰 차를 가져가시면 처음 진입하실 때 약간 난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차를 마치고 위로 나오면 문화재 건물이 하나 보이실 텐데 환구단이라고 합니다. 시간 맞춰서 밥을 먹으러 왔으니까 먼저 밥 먹고 환구단은 영상 마지막에 짧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텔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사이길로 걸어가시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조선 델리라고 조선호텔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여느 호텔 베이커리 같은 느낌인데 색다른 게 김치를 같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조선호텔 김치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베이커리에서 김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커리 바로 옆이 뷔페인데 시작 전에는 문이 닫혀 있고 시간이 되면 문이 열리고 줄을 서서 예약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리를 따로 예약한 건 아닌데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넓은 창가석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룸으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룸은 최소 8인 이상이 돼야 해서 나중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가보려고 합니다. 이날은 5명이서 다녀왔습니다. 요즘 뷔페들이 주된 음식이 비슷해지는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갈비랑 랍스터를 메인으로 가는 추세 같습니다. 롯데 라세느는 예전부터 양갈비랑 랍스터가 나오기로 유명했었는데 신라 더 파크뷰도 가격이 오르면서 랍스터가 같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파크뷰는 아직 안 가봐서 다른 유튜버님 영상으로만 봤는데 이번에 제주 신라 파크뷰를 다녀왔는데 여기서도 이번에 금액이 오르면서 랍스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리아로 들어와서 여기 랍스타는 쪄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랍스터 옆에는 가리비도 같이 쪄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랍스터가 머리까지 같이 나와서 알이랑 내장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른 곳보다는 알차게 먹은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자꾸 라세느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서울 파크뷰를 못 가봐서 그렇습니다. 라세느는 불에 구워 나오는 방식이고 랍스터 꼬리 부분만 나오고 있습니다. 맛은 불량이 입혀진 맛인데 맛은 취향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불에 구운 갑각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쪄서 익힌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단점은 쪘을 때는 살이 좀 더 부드럽게 껍데기에서 분리가 잘 되는 것 같고 구웠을 때는 살이 좀 더 쫄깃해지고 불량이 나는 대신에 껍데기에서 살을 분리할 때 약간 노력이 필요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릴 코너로 갔습니다. 그릴 코너 대표 음식은 전복구이랑 양갈비 같았습니다. 고기 종류는 LA갈비, 양갈비, 그리고 부채살, 살치살이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랍스터랑 양갈비를 가져왔는데 이게 인기 메뉴다 보니까 바로 가지 않으면 줄이 상당히 깁니다. 양갈비는 다른 곳보다 고기가 상당히 두껍게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빠르게 구워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구워진 양갈비는 레어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것도 취향 차이기는 한데 저는 미디움이나 미디움 웰던을 좋아해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또 같이 간 다른 분들은 미디움 레어를 즐겨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많이 안 익었다고 하셔서 고기 두께가 두껍기도 하고 처음 수요도 많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날 그릴 파트에서는 LA 갈비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뷔페를 가면 먹고 싶은 것 위주로 먹기는 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메뉴나 다른 곳이랑 차별되는 메뉴가 나오면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보다 인도 음식이 많이 보였습니다. 인도 음식 코너가 따로 있는데 볶음밥도 인도미로 만들어져 있고 탄두리 연어, 인도빵인 난도 있고 커리도 4종류로 버터 치킨 커리, 매콤한 새우 커리, 치피 포테이토 커리, 그리고 양고기 커리까지 인도 음식의 진심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조선호텔 김치는 3종류로 나박김치, 배추김치, 총각김치가 있었고 김치 코너에서 기억이 남았던 음식은 명란젓이었습니다. 원래 명란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알 껍질을 다 제거해서 부드럽고 먹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중식 코너에는 칠리새우, 마파두부, 탕수육 등이 있었습니다. 중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칠리새우가 바로 나온 것처럼 온도도 괜찮고 맛도 괜찮았습니다. 초밥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만들어 주시는데 한 접시에 모듬으로 올려주십니다. 종류는 참치, 연어, 초새우,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혹시 보시고 회 전문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밥은 꼭 저렇게 세트로 받는 건 아니고 원하시는 초밥이나 빼고 싶은 종류를 말씀드리면 주문에 맞게 만들어 주십니다. 회는 단새우, 연어, 농어, 그리고 참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를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라 이쪽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많이 있는데 소개해드릴 마지막 음식은 피자입니다. 사실 피자는 어느 뷔페를 가도 나오기 때문에 맛있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이런저런 뷔페를 다녀봐도 여기만큼 맛있는 피자를 못 먹었던 것 같습니다. 피자 종류는 마르게리따, 고르곤졸라 2종류고 겉으로 보는 모양은 냉동 피자 구워놓은 건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피자 도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피자 파트 또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치킨 퀘사디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술도 한 병 시켰습니다. 맥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전통주도 있습니다. 전통주는 문배주, 화요, 안동소주가 있는데 이날은 화요를 한 병 시켰습니다. 화요는 25도 375ml였고 가격은 7만원이었습니다. 조선호텔 뷔페가 빵으로도 유명한데 그에 맞게 케이크, 파이 포함해서 6종류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가운데 윗줄에 보이시는 블랙 포레스트 생크림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과일은 계절마다 달라지겠지만 이날은 수박, 골드 키위, 멜론, 포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크 반대편에는 마카롱, 머핀, 슈, 타르트 등이 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구단입니다. 황구단이 조선호텔 안에 위치해 있고 대한제국 시절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